50대 충격적 인생 대역전. 20년 직장생활 박차고 시골행. 1탄. 50대 박민수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를 빠져나오며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사람들. 20년 넘게 반복해온 출근길이었다.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이대로 좋을까? 퇴근 후 혼자 마시는 맥주 한 캔과 함께 떠오른 생각이었다.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고 대학생인 딸과 아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가족 모임조차 어색해졌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품어왔던 꿈을 꺼내보았다.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 TV에서 보던 전원생활이 갑자기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다. 여보, 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 아내 순이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민수는 서울을 떠나 충청남도 깊숙한 곳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새벽 6시 달구름 소리에 눈을 뜬 민수는 여전히 신기했다. 알람 시계 대신 자연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좋아, 오늘은 상추 씨앗을 심어보자. 한 달 전 정성스럽게 일궈놓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흙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민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이게 뭐야? 어제 심은 씨앗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밭 곳곳에는 작은 발자국과 함께 동그란 똥이 떨어져 있었다. 고라니로군. 마을 이장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고라니들이 밤마다 내려와 새싹과 씨앗을 먹어치운다는 것이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다들 겪는 일이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해보시오.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웃들에게 조언을 구해 나름의 고라니 퇴치법을 고안했다. 깡통을 매달아 소음을 내고 사람 냄새가 나는 옷가지를 곳곳에 걸어놓았다. 그러나 고라니들은 생각보다 영리했다. 며칠 지나면 적응해버리고 다시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웃을 수 있었다. 이런 소소한 실패와 도전이 오히려 삶에 활력을 주고 있었으니까. 김치 담그기 행사 나오세요. 마을 부녀회장인 김말순 할머니의 호탕한 목소리에 민수는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70대 할머니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자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아이고, 도시 사람이라 김치도 제대로 못 담글 거예요. 그래도 배워야죠. 민수는 할머니들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며 따라했다. 하지만 첫 번째 담근 김치는 너무 싱거웠다. 이게 뭐예요? 김치가 아니라 물김치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머니들의 핀잔이 따갑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5번째 시도 끝에 할머니들의 승인을 받은 김치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옆 텃밭을 가꾸는 김철수 씨와는 경계선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다. 저기, 울타리가 제 땅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측량까지 해가며 버린 신랑이는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결국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역시 시골은 사람 사는 맛이 있어. 김철수 씨와 함께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그 어떤 도시의 비싼 술보다 맛있었다. 시골 생활 6개월째 민수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계속되는 피로감과 어지럼증.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건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다. 고혈압이 상당히 심하시네요.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 때문일 겁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고 민수는 막막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찰나에 건강 문제까지 닥쳐왔으니 그날 저녁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그러게 왜 혼자 내려가서 고생이야. 그만 올라와.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이들과의 통화도 어색하기만 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예전 같은 친밀감은 느낄 수 없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있던 민수에게 김말순 할머니가 찾아왔다. 이것 좀 드시고 기운 내세요. 정성스럽게 끓인 닭죽과 함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웃들의 관심과 배려가 그 어떤 약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닭 기르기였다. 병아리 5마리면 충분할까?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던 병아리들이 점차 자라면서 민수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다. 매일 아침 닭장을 치우고 모이를 주는 일이 하루의 첫 번째 기쁨이었다. 꼬꼬댁, 꼬꼬댁. 닭들의 울음소리에 민수도 따라 웃었다. 특히 가장 먼저 알을 낳은 순이는 민수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오곤 했다. 그즈음 마을에서는 추수감사제가 열렸다. 민수도 자신이 기른 채소와 닭이 낳은 달걀로 요리를 만들어 참여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자신의 손으로 기른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이었다. 축제가 한창일 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빠, 서울에서 내려온 아내와 아이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가족들도 점차 시골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아들의 말에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순간이었다. 1년이 흘렀다. 민수는 어느새 마을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고라니와의 전쟁에서도 나름의 해법을 찾았고 이웃들과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민수야, 새로 시골로 들어오는 사람 좀 도와줘. 이제는 민수가 새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보람찼다. 처음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골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을 주거든요. 그날 저녁 텃밭에서 따온 상추로 쌈을 싸먹으며 민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도시에서의 바쁜 삶, 가족과의 거리감, 건강 문제, 이웃들과의 갈등,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울에서 온 아내의 전화였다. 여보, 나도 내년에 내려갈까? 정말 응, 당신 혼자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질투가 나.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새로운 시작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될 것 같았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시골로 온 지 1년.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찾던 삶을 찾은 것 같았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용기 있는 첫걸음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것이다. 50대의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이 여기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